노영희 변호사, 김병민 교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명예와 품격을 지켰던 어느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버지 조지 부시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조지 부시 대통령이 타계하고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도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의 94년 인생을 되돌아보겠습니다. 어떤 인물이라고 평하시겠어요? 우선 냉전 종식의 대표적 인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1924년 6월에 출생해서 2018년 11월에 이제 사망하기까지 그가 보여준 리더십의 본체는 포용의 리더십이었다. 이런 말로 이제 가름할 수 있습니다. 포용의 리더십이었다. 네, 그리고 1981년도부터 89년까지 부통령을 역임했고요. 네. 89년도에 미국 41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하면은 이라크 전 아마 사막의 폭풍 작전 때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공화당 전국의 위원장으로 73년도에 있었는데 그때가 워터게이트 스캔들이 터졌을 때였었고요. 큰아들과 막내아들과의 사진이었고요. 그러네요. 네. 걸프전 승리와 구소련 붕괴 등 외교 군사 부분에서는 괄목할 만한 업적을 남겼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미약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죠. 어쨌든 중요한 건 퇴임 이후에 초당파적 행보를 보이고 이 바바라 부시 그 여사와 회로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 귀감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런 것도 참 좋습니다.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방금 그렇죠. 메달 같은 걸 달아주고 그런 모습 참 좋습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 많이 해보겠습니다. 일단 미국의 또 서구의 많은 명문가 자녀들이 그렇듯이 2차 대전 나니까 전투기 조종사로 참전했죠.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마지막 미국 대통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1941년 12월에 이 미국의 진주만 공습 사건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일본에. 42년 봄에 고교 졸업한 직후 해군에 입대합니다. 한 10개월 정도 훈련을 받고 43년 6월 달에 조종사로 참전하게 되는데 그때가 최연소 조종사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뢰를 싣고 나서 군함을 공격하는 뇌격기 조정을 했는데요. 총 58회를 출격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58회 출격? 그 전쟁 기간 동안 4차례나 훈장을 받았다고 하니까 사실 이 2차 세계대전 속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던 정치인이기도 하죠. 일본군의 공격을 받고 부시 대통령이 젊은 부시 대통령이 몰던 부시 중이었죠. 그때 당시에는. 몰던 전투기가 추락했는데 그때 구조하는 영상이 있더군요. 잠깐 보겠습니다. 44년 2차 대전 때 일본군의 공격을 받고 이제 당시 전투기가 추락했고 저렇게 비상 이렇게 탈출해서 구조되는 장면입니다. 지금 구조되는 사람이 이제 조지 부시 중위입니다. 4시간 정도 해상에 표류했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운이 좋았던 케이스입니다. 지나가던 이제 미군 함정에 의해서 구조가 가능했던. 그 사람이 훗날 미국의 대통령이 될지. 그 사람의 아들이 또 훗날 미국의 대통령이 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사실 저 때는 운도 좋았지만 1944년 9월 달에 본인과 같이 추락했던 다른 전우들은 일본군에 잡혀서 사실 인육의 희생자가 될 뻔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보자 보면 그 본인은 상당히 정말 운이 좋았다. 왜냐하면 당시 그 일본 군의관들이 이제 여러 가지 잔혹한 행동을 저질렀기 때문에 다른 포로들은 사실은 조금 안 좋은 일을 많이 당했는데 이 조지 부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서 이제 벗어났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지 일본에 대해서는 외교하면서도 썩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았다 이런 평가가 있더군요. 다음 사진 볼까요? 이 사진은 중국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건데 중국에 또 근무한 적이 있더군요. 수교하기도 전에 한참 전에. 네, 맞습니다. 특사로 파견됐던 적이 있는데요. 수교 전이니까 70년대 초반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사진 아주 인상 깊습니다. 자전거를 몰고 있는 모습을 잘 봐야 되는데 당시 중국에 있는 많은 인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바바라 부시 여사와 함께 자전거를 타면서 중국의 인민들과 섞여 있는 모습들 때문에 중국에서도 굉장히 호감을 가지면서 자전거 특사다라는 별칭을 붙였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아마 이거는 아마 임기중 사진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의심할 여지 없이 중국의 우호적인 이런 면모를 보였던 미국 대통령이다 이런 평가를 받죠. 국무부 베이징 연락사무소 소장 직함은 그렇더군요 당시에. 당시에 수교가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대사관이라는 이름으로는 불리지 않고 연락사무소로. 그래서 79년도에 수교가 됐죠. 79년도에 수교가 됐군요. 바바라 여사 사진 봤습니다. 70몇 년을 해로한 그야말로
정말 금슬좋기로도 또 소문난 부부입니다. 73년을 해로했다고. 이 사진은 좀 오래 보여주십시오. 네. 1945년 1월 달에 백년가약을 맺었다고 하고요. 네.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래 결혼 생활을 한 또 부부로도 기록이 남습니다. 네. 1942년도에 당시 이 부시 대통령 18살, 바바라 여사가 17살 때 크리스마스에서 처음 만났다고 하는데요. 네. 뭐 동화 같은 만남이라는 얘기하면서 우리가 좀 진부하긴 합니다만은 네. 첫눈에 반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조지 W 부시 대통령 아버지 부시 같은 경우는 네. 내가 평소에 상대방이 뭘 입는지 잘 기억하지 못하는데 적어도 그날 바바라 여사가 입고 있었던 옷만큼은 명쾌하게 기억이 날 정도였고 네. 그 모습에 반해서 친구들에게 수소문을 통해서 연락을 하게 됐고 네. 이렇게 좋은 인연을 맺었다고 하는데요.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이다. 네. 모든 먼지가 가라앉고 구름이 몰려가면 중요한 것은 신앙과 가족, 친구가 남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두 사람이 만날 수 있었던 이 인연에 대해서 굉장히 네. 높게 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사진에는 자녀가 4 나왔는데 자녀가 모두 6명이죠. 사남이녀. 네, 사남이녀였군요. 네. 공교롭게 바바라 여사가 4월인가 5월에 타계하고요. 그죠? 그렇죠. 네. 몇 달 만에 뭐 따라서 하늘나라로 타계했는데 2장의 만평이 미국인을 울리고 있다고 하는데 네. 설명을 해주시면. 지금 시사 만화가 마셜 램지라고 하는 사람이 미시시피주 잭슨 지역에 있는 그 일간지에 올린 만화입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그 램지가 당시 바바라 여사를 이제 추모하면서 그린 만화인데요. 바바라 여사가 그 천사의 모습을 하고 지금 날개가 뒤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구름 위에 올라서 바바라 여사가 타계했을 때 만평이군요. 그렇죠. 네. 예, 구름 위에 올라서 이제 엄마를 부르며 달려오는 아기 천사. 저 아기 천사가 그 3살 때 백혈병으로 운명을 달리했던 그 딸 로빈의 모습이거든요. 네. 저런 모습을 이제 올려서 한번 그때 울음바다를 만들었는데 네. 또 이번에 다시 이제 부시 전 대통령이 하늘나라에서 그 지난 4월에 먼저 세상을 떠난 바바라 여사하고 그 로빈을 상봉하는 장면을 그렸습니다. 저 왼쪽에 있는 저 전투기가 아마도 2차 대전 때 그렇죠. 그 전투기입니다. 해군 중위 조종사 참전 시에 몰아던 TBF 어벤져 전투기라고 하는데요. 네. 오른쪽에는 이제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는 부시 여사와 그다음에 로빈의 모습 네. 그리고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네. 양말 좋아했다 그래서 기자들이 늘 양말을 찍었어요. 예배 볼 때도 그렇습니다. 양말 사진 찍고 또 그게 가끔은 정치적 메시지도 담고 있고요. 스스로를 양말맨이라고도 불렀는데요. 이 양말맨은 사실 20대 다운증후군 사업가로부터 선물을 받은 것인데 네. 그 바바라 부시 여사가 그 문명 퇴치에 사실은 상당히 열심히였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아마 책을 상징하는 저 모습입니다. 저 양말이. 책처럼? 예, 빨강색, 파란색, 노란색이 지금 책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저렇게 있는데요. 항상 상징적인 어디 이렇게 순방을 갈 때도 그 양말로 메시지를 전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존 크로닌이라고 하는 청년사에게 직접 부탁을 해서 저 양말을 선물을 받았다는 얘기인데요. 네. 또 하나의 그 양말이 네. 있습니다. 예. 해군 회색 양말 신고 이제 돌아가신. 요거는 이제 돌아가신 날 이 그렇죠. 양말을 신었다고. 네, 그렇습니다. 저 양말을 신는 것 이외에도 사실은 수많은 양말에 저거는 이제 아마도 저 미 해군 그 전투기의 모습들이 전투기를 상징하는.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성조기의 모습을 담은 그런 양말 사진도 사실 있고요. 네. 또 분홍색 양말을 신기도 했었는데요. 양말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날의 특징이라던가 기리고 싶은 기념을 좀 표현하는 방식으로 저 양말을 이제 선보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94살, 우리 나이로 95살. 그렇죠? 네. 1924년생입니다. 24년생. 카터 대통령과 카터 대통령이 아직 생존해 계시고요. 네, 동갑이고요. 동갑이고요. 우리나라로 치게 되면은 얼마 전에 타계한 김종필 전 총리가 1926년생이거든요. 네. 김종필 전 총리보다 2살이 많다고 하니까 네. 어느 정도 나이가 많은지를 좀 직감하게 다음 되고. 사진 네. 보면서 설명 드릴까요? 네. 스카이다이빙. 이거는 네, 그러니까 90회 생일 때 스카이다이빙을 했어. 뭐든지 도전을 멈추지 않는 부시 대통령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네. 90살에 스카이다이빙을 했다 그러면 믿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끊임없이 뭔가를 도전하면서 건강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공교롭게 올 4월 달에 부인과 사별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사실 가족이 의존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됐고 호흡기 질환 이런 것들이 더 악화돼서 결국은 도우미견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도 왔다라고 네.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업적이라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냉전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다. 그렇습니다. 네. 일단 뭐 다 알다시피 이라크가 이제 쿠웨이트를 침공하니까 이제 걸프 전쟁을 일으키죠. 그래서 네. 43만 명의 대군을 파병해서 전쟁을 큰 승리로 이끌고요. 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소련하고 이 미국하고 정상회담을 1989년 12월에 네. 열게 되는데요. 이로써 40년 동안 이어졌던 냉전을 종식시키는 그런 역할을 본인이 했고 결과적으로 동서화합을 선언하는 아주 역사적인 순간에서 자리를 네. 했었습니다. 그게 90년에 베를린 장벽 무너지고요. 그렇죠. 네. 탈냉전 시대가 끝났는데 92년에 대선했는데 클린턴한테 져요. 민주당 클린턴한테. 그건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고 하는 유명한 구호가 말이죠. 바로 그때 나오게 됐던 거죠. 90년에서 91년 이 걸프전이 끝나게 됐을 때 사실은 완전한 미국의 승리였죠. 네. 91년에 종전됐던 이후에 이 부시 대통령의 지지율이 80%까지 육박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로부터 이 경기 침체가 시작되면서 네. 경제적인 위기에 다다르게 되고요. 결국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재선에 실패하게 됐던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이 네. 되게 되죠. 말씀하신 것처럼 임기 중에 이제 90년이죠. 냉전 체제가 무너집니다. 그때 영상 보겠습니다. 89년 12월에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고르바초프 당시 소련 공산당 서기장과 지중해에서 몰타에서 만났는데요. I am convinced that a cooperative U.S.-Soviet relationship can indeed make the future safer and brighter. 두 사람의 만남 이후에 이듬해죠. 90년 독일 통일, 또 91년 소련의 해체로 이어집니다. One Germany, a free Germany, a proud Germany that has thankfully regained its rightful place among the leading nations on the earth. 92년에 임기 말이죠. 우리 국회를 찾은 적도 있습니다. 그 영상도 잠깐 보겠습니다. 네. Korea will be whole again. I am absolutely convinced of it. North Korea, together with the Republic of Korea, should proceed to implement the inspection and verification portions. 네, 미국은 지금 추모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어서 추모 분위기 함께 보겠습니다. 부시가 마지막까지 살았던 휴스턴 자택 앞에, 네.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Without a doubt, he'll be sorely missed. What I think was cool about him is whether you were a Democrat or a Republican, he brought people together. War hero, gentleman, statesman, loved by all. Was a great aggregator. I love the fact that the Clintons and the Bushes became great friends. 오바마 전 대통령도 미국은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라는 애국적이고 겸손한 정치인을 잃었다 이렇게 슬픔을 표현했고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후임이었던 자신을 위해서 부시가 그때 보낸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92년 대선에서 진 부시가 클린턴이 취임하자 앞으로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비판 때문에 매우 힘든 시기가 오겠지만 결코 낙담하거나 경로를 이탈하지 마라 이렇게 격려했다고요. 자필로 쓴 편지에 또 이제 당신의 성공은 미국의 성공이다. 당신을 위해 열심히 응원하고 있다 이렇게 쓴 부시 대통령의 자필 편지도 공개했습니다. 사진이 몇 장 더 있는 것 같은데요. 볼까요? 마저? 네. 네, 앞서 얘기했던 반려견에 대한 네. 사진이죠. 마지막까지 이 조지 부시 대통령 옆을 지키고 있다가 모든 임무를 완료했다라고 보여지는 사진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참 저 사진 하나가 의미하는 바가 좀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품격 있고 겸손을 갖춘 미국 대통령, 전직 대통령의 사망이 국제사회에 주는 안타까움을 좀 네. 반영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이건 당시에 이제 시민들이 아마 네. 당시 추모하는 사진 맞습니다. 같습니다. 시민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추모를 하게 되죠. 임기를 마치고 나서 클린턴 전 대통령 본인에게 패배를 안겨준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네. 함께 이 동남아시아 쓰나미 지진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가게 되는데 네. 비행기에 그 당시에 침대가 단 하나밖에 남지 않으니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부시 전 대통령에게 양보하는 모습들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네. 모두가 이렇게 좀 화합할 수 있는 모습 보여줄 네. 수 있는 그런 정치 풍토가 참 부럽습니다. 모두가 화합할 수 있는 이런 큰 정치. 근데 트럼프 대통령과는 사이가 안 좋아서 왜 지난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과 트럼프 대통령 할 때 아버지 부시 지금 타계하신 아버지 부시는 힐러리 찍었다고 그러고 아들 부시는 기권했다고 하고 그런 말도 있더군요. 네. 장례 일정 어떻게 됩니까? 네, 5일 장례식이 치러지는데요. 2007년 제럴드 포드 전 대통령 장례 이후 11년 만에 국장으로 치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날을 국가 애도의 날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선포를 했고요. 네. 이날은 뉴욕 증시가 하루 개장을 멈추고 휴장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증시도
열지 않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참 미국 사람들은 이런 명예를 소중히 여깁니다. 자, 타계한 조지 부시 대통령 이야기했습니다. 그야말로 보수의 품격이다. 우리가 그런 말 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역사는 조지 부시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우리가 이제 냉전을 종식시켰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현대사회에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레이건 전 대통령이 강한 미국을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취임하게 됐던 조지 부시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계에 따뜻하고 배려 있는 미국의 모습을 보이겠다. 그러면서 평화로 가득한 새 시대를 열겠다고 합니다. 소련의 붕괴가 예고돼 있었지만 안정적으로 소련이 붕괴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닦았던 거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고 있는 건데 이게 과연 미국의 보수 정당이 얘기하고 외쳐왔던 정신인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궁금해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전 세계가 어느 길로 나아갈 때 행복한지를 보여줬던 미국의 한 정신의 죽음에 대해서 전 세계가 애도를 표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도 중요한데 우리나라와 관련해서 92년도에 우리 국회에 와서 연설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의 얘기가 한반도가 결국 하나로 될 것이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게 26년이 지난 지금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온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김병민 교수,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사사건건 플러스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